홈스쿨을 선택하신 것도 여러분이 세상의 어떤 교육관의 틀을 깨시고 오신 거잖아요. 안정된 길을 포기하시고, 뭐 안정된 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들이 다 가는 길을 선회해서 또 다른 교육 방법으로 홈스쿨이라는 것을 선택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모든 틀을 깨고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방법대로 가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깨야 될 몇 가지들을 먼저 나누고 이제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입식 교육과 기계적인 학습의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제 기성세대고 저도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고 저도 이제 기계적인 학습의 수혜자는 아니죠. 그게 싫어서 좀 저는 중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 안 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예체능에 조금 더 관심을 가졌던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기계적인 학습은 아무 생각 없이 좀 기억에 의존해서 하는 공부들이잖아요. 그런데 홈스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의 그런 공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지불에 가지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주입식 교육을 그대로. 자, 아침 9시부터 40분까지 국어, 10분 쉴 거야. 그리고 40분부터 또 영어 쉴 거야. 이렇게 학교 교육의 시간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홈스쿨이다. 제가 네, 저 홈스쿨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떤 분은 웅진하시는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웅진에서 홈스쿨이라는 말을 가져갔더라고요. 개념이 완전히 다른데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홈스쿨 안에는 다양한 교육 방법이 있고 다양한 학습법이 있고 다양한 놀이가 있고 다양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 번째죠. 우리의 경험과 이 학습된 사고를 가지고 그 틀 안에서만 아이들을 양육하게 되면 공교육에 보내는 것과 별 차이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왜냐하면 홈스쿨의 장점은 몰입하는 아이들에게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아이가 자기의 생활을 주도적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50분, 10분, 50분, 10분 물론 규칙적인 생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학습된 사고는 완전히 깨고 시작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내가 짜놓은 프레임은 뭐지? 계속 그 프레임 안으로 들어가는 건 뭐지를 고민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입시와 대학. 사실 홈스쿨러가 입시를 목표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려면 공교육 가야 돼요. 제가 지금 저희 아이가 첫째가 고3인데 입시를 홈스쿨에서 입시 들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홈스쿨 그 검정고시를 만점 받아도 학교마다 조금의 차등이 있지만 최고로 주는 등급이 2.5에서 3등급이에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학도 등급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있고 수시의 문도 완전히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검정고시로만 갈 수 있는 대학도 한정적이고 또 이제 수시로 간다면 청소년 기록부라 그래서 꿈드림이나 친구랑에서 이 아이들이 3년 이상 소속되어서 거기서 학습된 것들을 해야만 대학에 갈 수 있는 청소년 기록부를 줘요. 근데 이제 청소년 기록부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최대로 확장된 것이 작년만 해도 6대학이었는데 올해 11개 대학으로 확장이 되긴 했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유일한 대학이 서울대학이랑 서울과기대만 열려 있습니다. 내가 대학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교육 가야 돼요. 그러나 홈스쿨이 꼭 대학이 최종의 목표는 아니에요. 20살에 대학 간다라는 틀도 깨셨으면 좋겠어요. 20살 대학 가서 졸업하고 나서 자기의 진로를 찾는 아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조금 늦더라도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받은 달란트와 사명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 그러려면 주위에서 얘기하는 그 사고의 틀을 깨야겠죠. 어머, 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안 갔어요? 네,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걸 아직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런 단단한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죄인 된 것처럼 내가 괜히 홈스쿨을 해가지고 애를 망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게 이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죠. 내가 왜 굳이 이걸 해가지고 내 애들 잘못되면 어떡하지? 내 애들 망치면 어떡하지? 그런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실패라는 단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시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에 실패는 없습니다. 조금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두려움에서 여러분이 그 틀을 좀 깨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홈스쿨 이거를 좀 오래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이가 중학교만 되면 이 입시와 또 학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홈스쿨을 떠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아이들과 함께 항상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아이들과 함께 늘 코칭을 합니다. 어떻게 할래? 중등가정을 홈스쿨을 할래? 아니면 학교를 한번 가볼래? 왜냐하면 선택과 의무, 권리와 본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가르칠 필요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부모의 어린 시절은 강제적인 의지제로 갈 수 있지만 아이들이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본인들의 어떤 계획과 또 생각들이 있어요. 그걸 부모와 함께 조율해 나가면서 하는 케이스여야 되고, 그래서 실제로 저희 첫째는 고등과정도 홈스쿨을 하겠다고 결정했기 때문에 지금 홈스쿨을 하고 있고, 둘째는 올해부터 공교육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지금 이제 홈스쿨러가 아니죠. 근데 반 홈스쿨러예요. 집에 오면 어쨌든 해야 되는 거 다 해야 되니까. 그리고 셋째, 넷째는 지금도 홈스쿨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홈스쿨링 하다가 멈췄다, 아니면 뭐 대안학교를 갔다가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거를 실패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수가 많으십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이 아이에게 맞는 방법들로 이끌어 주실 것이고, 거기에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좀 단단한 근육을 좀 키우시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교과서에 대한 틀을 깨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대부분 주입식 교육을 받고 공교육에서 자라다 보니까 국수 사과 이런 거 놓지 않으면, 국영수 이거 하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 삶에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불안함 때문에 많이 고민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2년 전에 학습별 강의를 할 때 충격을 좀 안겨드렸죠. 저희 둘째가 구구단을 6학년에 뗐다 이 얘기를 했는데 다들 눈이 휘둥그레져서 저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데 이 아이는 우수한 성적으로 검정고시를 합격했고, 또 이번에 진학한 학교도 우수한 성적으로 진학을 했고, 또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게 됐고, 전혀 삶에 지장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이는 학습은요 당겨올 수가 있어요. 지식은 당겨올 수가 있어요. 언제? 이 아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의욕과 욕심과 이것이 맞닥뜨리면 언제든지 당겨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고, 그렇다고 뭐 국수사과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온전한 교과서다라는 그것에서는 좀 틀을 깨셨으면 좋겠어요.